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갯벌 이야기를 좀 시작을 좀 해볼게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자, 그런데 등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또 필요하다고 해요. 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가 취소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세계유산센터와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등 관련 기구로부터 유산 보호에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해당 국가 국민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나면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데요. 유산을 훼손하거나 유산 주변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경우에는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 자격을 박탈하기도 하는데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실제 등재가 취소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제 지난달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 제44차 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의 갯벌을 포함한 모두 34건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렸는데요. 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등재한 영국의 리버풀 해양산업도시를 세계유산 목록에서 퇴출시켰습니다. 18세기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던 리버풀은 당시에 근대식 건물이 잘 보존돼 지난 2004년 세계유산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최근 영국 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벌이고 축구 경기장 등을 새로 건설하자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으로서의 도시 가치가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세계유산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리버풀과 함께 영국의 또 다른 세계문화유산인 고대유적 스톤헨지 잘 아실 겁니다. 최근 영국 정부가 스톤헨지 밑을 지나는 3.2km 길이의 그 터널 건설을 검토하면서 유네스코가 지위 박탈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스톤헨지도 세계유산에 퇴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국 리버풀을 포함해 그동안에도요, 세계문화유산이었던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이었던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지역까지 총 3개의 유산이 현재 퇴출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 포함 예정인 그 인천 갯벌, 우리 인천 갯벌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또 이 부분 때문에 갯벌의 자연유산 그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분은 무슨 얘기죠? 네, 먼저 유네스코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전제는요,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인천 갯벌 등을 유산구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예.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리버풀처럼 이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 동의 여부, 이 좀 중요한데요. 그런데 최근 그 송도와 강화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나 개발 제한 등을 이유로 등재 반대하고 나서면서 세계유산 등재의 기본 전제인 적극적인 보존과 관리 이뿐 아니라 어떤 이 확장성, 이런 약속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분들과의 당국, 인천시나 정부에서도 이 대화 설득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참 이게 갯벌 쪽 주변 개발이냐 아니면은 등재 취소냐, 네. 참 생각해봐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좀 가볼게요.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본격적인 휴가철과 겹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아서 걱정이 상당히 또 크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확진자 수 증가는 이제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네. 수도권에서 경기도 내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달 이 500명에서 이제 줄어들기는 했지만요. 최근 여전히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과 겹치면서 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전날에 비해 487명이 증가했는데요. 경기 지역의 하루 확진자 추이는 이제 지난달 27일 557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후에요. 8월 들어서 300명대로 줄어들면서 주춤하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어제 487명, 500명대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주춤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현재는 좀 무너져 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동식 국장님, 네. 이게 코로나 확진자 급증도 문제지만은 또 더 우려스러운 것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이 바이러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감염 전파력이 2배 이상 높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이 급증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인천도 지금 그렇게 계속 좀 나타나고 있지만요. 경기도의 델타 변이 확진자 수를 보니까요. 벌써 1,30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달 6월 지난 6월 30일 한 달 전 얘기를 좀 살펴보면요. 당시에는 42명이었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무려 한 달여 사이에 3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델타 변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감염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용인시 국제학교 그리고 광주시 어린이집 그리고 이천시 반도체 회사 등에서 이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도내 일일 확진자 발생 수가 8월 중에는 휴가철과 맞물려서 500명을 넘어서 600명대로 넘어설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지금 우려스러운 게 최근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서 지금 돌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이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개인적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거 아까도 이승기 변호사하고도 이야기를 잠시 했었지만은 델타도 이제 플러스 변이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너무 지금 걱정이 큰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좀 우리 모두가 좀 빠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